안녕하세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남자 의도남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든 또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든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신분에 되게 안정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 오래 남아 계시고 정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영주권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시는데요. 오늘은 크게 봤을 때 영주권이 어떤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신청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먼저 살펴보면은 크게 취업 영주권과 가족 영주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영주권은 당연히 이제 취업을 통해서 받는 영주권이어서 이제 회사가 인볼브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가족 영주권은 크게 봤을 때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민권자가 초청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시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좀 더 넓어요. 시민권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자녀와 배우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영주권자의 부모님이나 영주권자의 형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시민권자의 가족이 영주권자 가족보다는 좀 더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영주권 신청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프로세싱되고 누가 먼저 이렇게 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 영주권을 다시 살펴보면은 EB1부터 EB5까지 나눠지는데, 결국 EB1부터 EB3까지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EB1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EB2, 그 다음 EB3로 이어지고, EB4는 특별한 영주권입니다. 뭐 종교를 통해서 오던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EB5는 투자 이민이에요. 지금은 아마 10만 불인 것 같은데, 뭐 10만 불 이상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경우에는 EB5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EB1에서 EB3 이 사이를 통해서 취업 영주권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EB1은 어떻게 보면 되게 특출난 뭐 운동선수나 되게 저명한 학자, 이렇게 대기업의 다국적 임원, 성공하신 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트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EB2와 EB3인데, 특히 EB2 안에 있는 NIW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해서 결국에는 미국의 국익이 되는 사람을 영주권을 주겠다, 이게 취지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석사 또는 박사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영주권 절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IW의 가장 좋은 점은 회사가 스폰서하지 않아도 그냥 잡 오퍼 없이 영주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NIW를 충족을 시키려면은 관련 분야에서 유명하거나 또는 훌륭한 교수님한테 레코멘데이션 같은 거를 잘 받아서, 이 인재가 정말 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고 미국의 국익에 추후에 도움이 될 거다, 이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명해야 되는 거는 좀 까다롭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승인될 확률이 가장 높은 영주권 신청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B3는 미국에서 학부 유학 후에 이제 취업을 해서 OPT 또는 H1B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하는 가장 흔한 트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포지션에서 너무 숙련직이고 이걸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데려와서 영주권을 줘서 일을 시키겠다, 이게 취지입니다. EB3 같은 경우에는 회사 스폰서가 꼭 있어야 되고 잡 오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취업이 되신 분들 한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취업이 됐으면은 무조건 이제 매니저랑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EB3 영주권 을 빨리 틀을 탈 수 있는지 HR 및 매니저와 바로 상의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영주권 진행 절차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내에서 진행했을 때이고, 가족 영주권 절차와 이제 취업 영주권 절차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Labor Certification, 노동 허가서 단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크게 보면은 뭐 청원서와 신분 조정 신청, 여기부터는 비슷한데, 취업 영주권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Labor Certification 단계입니다. Labor Certification은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에서 이 사람을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줄 건데, 일단 미국 내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이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포지션에 대한 잡 디스크립션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되고, 적정 임금 이것도 다 정해야 되고, 또 실제 구인 공고를 통해서 후보자들을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을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이게 안 돼서 퀄리파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퀄리파이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마침내 미국 내에서 이 포지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해서 데려오는 단계예요. 그 레이벌 서티피케이션이 되면은 PD, Priority Date이라는 걸 받는데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오시면 I-485와 이제 청원서 뭐 I-130이든 I-140이든 이렇게 같이 넣게 되는데요. 보통 영주권 신청을 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두 개를 또 같이 신청을 합니다. 바로 I-765, EAD와 I-131, Advance Parole 요거 두 개를 같이 신청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EAD는 Work Permit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주권 신청한 사람으로서 영주권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고 어드밴스 패롤은 여행 허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적절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미국 밖에 뭐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어드밴스 패롤이 나오셔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영주권 신청을 실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마일스톤이 바로 이 I-485 접수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요. I-485 신분 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받은 순간부터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그 트래킹 넘버를 통해서 내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접수증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혹시 제출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았다 하면은 RFE라 그래서 뭐 추가 서류를 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서류 같은 거를 다 준비가 되면은 지문 노티스가 와요. 그래서 지문 노티스가 오면은 직접 이제 영주권 담당하는 거기 센터에 가가지고 사진과 지문을 찍게 되고 이제 사진과 지문을 찍게 되면은 3개월 정도 후에 EAD와 어드밴스 패롤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발급이 될 때는 1년 기간으로 줍니다. 그래서 EAD를 받고 어드밴스 패롤이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인터뷰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 또는 영주권이 안 됐다 그러면은 뭐 연장을 하시는 거예요. EAD와 어드밴스 패롤을 합쳐서 콤보 카드라고 불리는데 이 콤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미국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주권만 없을 뿐 영주권 있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인터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족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은 이 사람 둘이 진짜 결혼한 게 맞는지 텍스 보고는 같이 했는지 뭐 언제 어떻게 만나 그런 인터뷰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통역사를 같이 데리고 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가족 영주권은 1년에서 1년 반 그리고 취업 영주권은 2년에서 2년 반이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뭐 이제 프로세싱도 안 되고 어떤 데는 인터뷰를 건너뛰고 바로 영주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걸리는 프로세싱 타임이 레인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절차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조금 이해하고 계시고 내가 어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고 내가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뭐 일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는데 영주권에 대한 설명이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